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의 상방이 막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골드만삭스가 지금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유가가 12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7월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하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지역 원유 수출이 6월 말까지 정상화될 경우 4분기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90달러, WTI는 83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차질이 7월 말까지 지속되고 멕시코만 생산 감소까지 겹칠 경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를 반영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제품 부족과 실물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유가는 연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 앞으로 유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Sleep like a baby. 아기처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채권, 현금, 원자재 각각 25%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25 포트폴리오가 올해 2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933년 이후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이를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특정 자산군 집중보다 성장성, 방어력, 유동성, 실문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한 구조가 올해 시장에서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상승세가 핵심 수익 동력으로 작용하며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 대비 지난 100년간 세 번째로 높은 초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시장이 기술주 중심 투자보다 광범위한 자산 분산 전략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쏠림이 최근 흐름에서는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결국에는 이렇게 배분 투자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연말에 이 뉴스들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를 지금보다 더 부흥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슈퍼 성과급을 제시하겠다라고 테슬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대규모 성과 보상 지급을 위해 약 3억 390만 주의 보통주를 신규 등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승인된 머스크의 장기 성과 계약에 따른 보상 지급을 실제 주식 발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등록이 단순한 신규 발행이 아니라 머스크의 초대형 보상 패키지가 현실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 원래 이 전체적인 기업의 주가는 좀 떨어져야 맞는 건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테슬라 로봇 택시까지 사업 확대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입니다. 거밍치인데요. 애플의 전문 애널리스트로도 시장에서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거밍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퀄컴이 오픈 AI와 차세대 스마트폰 칩 개발에
나섰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마트폰 이 업계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퀄컴이 오픈 AI와 차세대 스마트폰용 AI 반도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상승 달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는 퀄컴과 협력해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개발 중이며 2028년 양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과 퀄컴의 모바일 칩 설계 역량이 결합될 경우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AI 중심 디바이스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퀄컴은 모바일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며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픈 AI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챗 GPT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짜로 스마트폰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도 오픈 AI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의 독점을 해소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픈 AI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을 개편했습니다. 오픈 AI는 203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20% 수준의 수익을 배분하되 총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아마존, 구글 등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기술 독점권은 종료되지만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 지위는 유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픈 AI의 사업 확장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AI 업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스마트폰을 내게 된다면 아마 우리 시장에도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거나 혹은 수혜를 받게 될 텐데요.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봤습니다.